요 아리랑 타령은 굉장히 풍자적인, 즉 현실 비판적인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한말 일제시대를 관통하는 시기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괴로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살았는지를 뭐 역사책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뭐 민중의 노래이고 여러 사람들의 뭐 입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한 명의 창작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작가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장르라는 거 뻔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체 10개의 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한 5개 정도만 추려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이씨 사촌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 되려무나. 자,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했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의 땅을, 우리의 민족 혼을 빼앗기기, 민족 혼까지는 안 뺏겼죠. 그렇죠? 우리의 땅을 빼앗기기 그 직전 상황, 거의 뺏긴 무렵, 이 씨는 이건 왕조를 얘기하죠. 그렇죠. 이성계 이후에 계속돼 왔던 조선의 왕조. 그렇죠. 민 씨는 뭡니까? 고종의 아내. 그렇죠. 민 씨.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외척세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민 씨의 외척세도가 당시에 얼마나 셌었는지를, 강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미약해지고 그의 아내의 친척들이 오히려 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관련 있는 친인척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보다 민 씨의 8촌, 민 씨의 10촌, 12촌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일이 잘 처리되던 뭐 그런 시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외척세도를 비판하는, 외척의 세도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뒤는 후렴구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배띠어라 노다나 가세. 자, 삼음보의 형태로 연결되고 있군요. 삼음보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리랑 아라리어, 뭐 일단은 여기 보면 리을, 이응 이런 소리들은 경쾌함을 느끼게 해주는 소리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리고 배 띄어라 노다나 가세, 놀고 가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놀다라는 것, 배를 띄어서 노는 이 영은 결국 이런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를 넣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되는 얘기예요. 비극적인 상황이라든가 아픔의 상황, 억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민중들은 항상 어떤 노래를 창작하였다? 그렇죠. 경쾌한 리듬의 노래를 창작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후렴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후렴구는 삼음보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고, 한편으로는 향락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향락적인 모습이, 배 띄어서 노는 그런 향락의 모습이 결국은 체념적인, 그죠? 체념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뭘 어쩌겠냐, 그냥 배나 띄고 놀자, 우리 민중의 힘으로 어쩌겠느냐 하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척세도에 대한 비판이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 부분 볼까요? 남산 밑에다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한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장충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종의 명에 의해서 1895년 을미사변 때 전사한 충신열사를 묻었던, 그죠? 모셨던 그런, 묻었던이 아니라 모시던 그런 사당입니다. 그죠? 사당이에요. 자, 그 뭐 구체적인 뜻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짓고서 그 앞에서 뭐 합니까?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한다. 누가? 받들어 총 만한다 그랬는데 누가요? 그렇죠. 신식군대를 얘기합니다. 신식군대, 별기군을 얘기하는 거죠. 별기군. 자, 이 신식군대가 결국은 뭐예요? 신식군대, 군대라는 것은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기 위한 백성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전투 훈련을 하고, 그죠? 부국 강병, 강한 군사가 되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하는 건 뭐예요? 밭들어총, 이런 건 뭐야? 의식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식 훈련, 의식 훈련. 그러니까 뭐 좌양자,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가, 밭들어총, 충성, 요거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좌양자, 우양우, 물론 군사 훈련의 일부이고 기초적인 훈련, 정신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는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인 훈련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졌지만
일본의 뭐 장교를 갖다가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지만 결국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신식 군대가 생겨나면서 역사 공부했던 것도 기억날 거예요. 신식 군대가 생겨나면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되죠. 이전의 군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전의 군인들이 뭐 일으켰던 난이 또 이모군란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이모군란. 이모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입니다. 자, 이모군란 후에는 뭐 어땠어요? 이모군란 후에 이 군사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것처럼 일이 벌어지고 나서 흥선대원군 쇄국 정책을 했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데려다가 모셔다가 다시 정권을 맡기게 되지만 뭐 얼마 못 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었죠. 뭐 이모군란은 뭐 군인들이 이때 당시 신식 군대하고 차별하면서 월급도 안 주다가 월급을 줬는데 쌀을 뭐 모래라든가 흙이라든가 겨 이런 걸 잔뜩 섞어서 줬다.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일어났던. 근데 여기에 백성들도 동조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외세의 힘을 빌어서 관리들이 자기들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라의 모습이 아주 피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이모군란 군인들이 일어났을 때 동조해서 같이 난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민씨 외척 세도에 대한 비판. 두 번째 부분 뭐라고요? 받들어총 하는 것, 의식적인 훈련만 하고 있는 신식 군대에 대한 유명무실함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아리랑 곡에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이거 뭔지 알겠죠? 정거장이 있습니다. 정거장. 그래놓고 전기차, 전차가 되겠습니다. 요거 오기를 기다리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개화의 허상입니다. 개화를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별로 되는 것은 없구나. 이런 젠장. 전기차 와가지고 너희들 편해질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그 아리랑 곡에 올라가기 힘들기만 하다. 언제 나타나냐 이런 젠장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이거 뭡니까? 문전의 옥토 비옥한 땅은 어찌 되었느냐. 결국 뭐예요? 수탈에 대한 비판이겠죠. 일제시대 일제에 의한 가혹한 우리 민족 농민들의 수탈. 그러니까 농본 사회였기 때문에 이전의 사회가 역사상 농본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백성이 괴로운 거고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들이 괴로운 것이 되겠죠. 그런 농민의 한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이냐. 그래서 뭐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세 지금 뭐 군인들이 밀려와가지고 군사력으로 우리를 어쩌진 못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좀 불평등한 어떤 조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타국이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런 힘없는 사람들, 노동자들, 농민들이 항상 괴로움을 겪게 되고 뭐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농민들이 가혹한 수탈을 당해서 그 현실을 비판하는 얘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밭은 흘려서 신장로 되고 집은 흘려서 정거장 되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문전옥토는 과거의 것으로 좋은 것이죠. 밭 역시 뭐예요?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쪽박의 신사가 되었구나. 그렇죠? 자, 밭은 흘려서 뭐가 돼요? 신장로 넓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게 닦아놓은 길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정거장이 생겼네. 결국 뭡니까? 정상적인 형태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바뀌는 그런 대조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대꾸도 만들어지고 있군요. 자, 이것도 마지막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죠? 신장로라든가 정거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집과 밭, 삶의 터전이 상실되면서 얻게 되는 개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화의 허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다.